지금 전 세계 금융계를 쥐고 흔드는 최상위 권력자들이 공포에 질려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월 8일 미국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을 비롯해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바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모인 단 하나의 이유는 엔트로픽이 새롭게 만든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 때문입니다. 이 강력한 인공지능이 세상에 공개되면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월가를 덮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이 인공지능의 파괴력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나스닥을 지배하는 QQQ, 그리고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QLD, TQQQ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엔트로픽 내부의 보안 사고로 3천여 건의 미공개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유출된 자료 속에서 미토스라는 괴물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하이쿠, 소네트, 오퍼스로 나뉘던 3단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카피바라 등급의 신규 모델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했지만 곧이어 51만 줄이 넘는 코드가 추가로 유출되면서 카피바라의 존재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엔트로픽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라는 이름으로 이 모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은 전 세계의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계 수장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토스의 성능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벤치마크 점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드 작성과 버그 수정을 테스트하는 프로그래밍 평가에서 93.9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에서는 97.6점을 받았고 대학원 수준의 복잡한 과학 문제를 푸는 평가에서도 94.5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과 해킹 영역이었습니다. 해킹 대회의 문제들로 구성된 사이버 벤치 테스트에서 미토스는 모든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해버렸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진짜 성능을 측정할 수 없어서 실제 소프트웨어의 버그를 찾는 테스트를 진행하자 미토스는 기존 모델들이 60점대에 머물 때 홀로 83.1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토스는 사용자의 지시만 있으면 전 세계의 모든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을 탐지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공격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제로데이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방어할 수 있는 패치조차 존재하지 않는 치명적인 버그를 뜻합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이 수개월을 매달려도 찾기 힘든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인공지능은 단 하루 만에 수천 개나 찾아냈습니다. 오픈소스 운영체제에서 27년 동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버그를 찾아냈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동영상 서비스의 라이브러리에서도 16년 동안 숨겨져 있던 취약점을 순식간에 파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해킹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취약점을 찾는 것을 넘어 스스로 시스템을 통제하는 능력은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시스템의 구멍을 뚫는 익스플로이트 테스트에서 기존의 최고 모델이 수백 번의 시도 끝에 단 2번 성공한 반면 미토스는 무려 181번이나 시스템의 통제권을 빼앗았습니다. 통제 획득 전 단계까지 합치면 전체 시도 중 84%나 성공한 것입니다. 심지어 격리된 환경에 가두고 탈출을 지시하자 스스로 보안을 뚫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테스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외부 사이트에 글을 남기기도 했고 자신이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29%의 확률로 인지하며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려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순간을 1945년 7월 16일의 트리니티 핵실험에 비유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무기 앞에서 가장 먼저 패닉에 빠진 곳이 바로 금융권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레거시 코드 위에 위태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땜질하듯 쌓아 올린 이 낡은 인프라는 미토스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앞에서는 종이배나 다름없습니다.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가진 금융권은 해커들의 가장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입니다. 은행 공동 인프라의 특성상 한 곳이 뚫리면 전파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지난해 사이버 공격은 29분마다 발생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은 전년 대비 89%나 폭증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버그를 찾고 일일이 방어 패치를 배포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해커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한대에 가까운 취약점을 찾아내고 초당 수만 번의 공격을 퍼붓는다면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 금융의 붕괴는 곧 자본주의의 마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총재조차 국가적 재앙을 경고하며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구시대의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에 처했을 때 자본은 가장 강력한 생존의 방패를 제공하는 곳으로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이 압도적인 인공지능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역설적으로 더 강력한 인공지능뿐입니다. 엔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에 대중적으로 공개하는 대신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고 글래스윙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팔로알토, JP모건 등 12개의 거대 기업들이 선제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뭉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투자의 명확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과 금융기관은 살아남기 위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보안망과 클라우드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적인 세금입니다. 이 거대한 생존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기업들이 바로 나스닥 최상단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기술주들입니다. QQQ는 단순한 주가지수 추종 ETF가 아니라 다가오는 사이버 전쟁 시대에서 전 세계의 국부와 기업, 예산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한 방위산업체들의 독점 연합체입니다. 살아남기 급급한 구시대의 기업들은 레거시 코드를 유지하는 데 쓰던 빈약한 예산을 모두 영끌해서 인공지능 인프라 전환과 보안 시스템 구축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방어전쟁의 과정에서 아마존의 서버가 24시간 돌아가고 엔비디아의 칩이 무한대로 소모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솔루션이 전 세계 금융망에 깔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위협할수록 거대 기술, 기업들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완벽한 톱니바퀴가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고하고 필연적인 미래를 바탕으로 QQQ를 뼈대로 삼고 그 거대한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QLD, 그리고 3배로 극대화하는 TQQQ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킹 도구를 만들고 공격의 대상을 지정하는 세상에서 낡은 전통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침몰하는 배에 묶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수백 명의 해커들이 모여서 몇 달을 고생해야 뚫을 수 있었던 은행의 방화벽이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 하나에 의해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보안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규모를 아득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창과 방패를 모두 쥔 주체는 철저하게 나스닥의 거인들이며 이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부의 팽창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너무 고점이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버블이 터질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은행, 예금에 돈을 묵혀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설이 돌 때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며 시장을 떠나는 겁쟁이들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세상이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의 속도는 인간의 적응력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안전한 길만 고집하는 것은 벼락거지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미토스가 증명했듯이 인공지능의 진화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앞으로 미토스를 가볍게 뛰어넘는 파괴적인 모델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적 해자는 범접할 수 없이 깊어질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국방부와 재무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도 결국 사이버 주권을 지키기 위해 빅테크의 모델을 전략적 자산으로 품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천문학적인 자원을 몰아주는 인프라 산업에 투자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없습니다. 위기와 공포의 뉴스가 쏟아질 때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일시적인 폭락장이 온다면 그것은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들을 박앤세일 가격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축제의 시간일 뿐입니다. 변동성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의 대상이지만 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수량을 폭발적으로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낼 압도적인 실적 성장을 믿고 묵묵히 QLD, TQQQ의 수량을 모아가야 합니다. 낡은 자본주의의 인프라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계좌 역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야수의 심장으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사람만이 결국 눈부신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확고한 비전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시장의 모든 부를 독식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의 심장이 여러분의 자산을 불려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거대한 나스닥의 성장에 흔들림 없이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